아, 진짜. 장모님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네. 제발 좀 여기서 당장 사라져 주세요. 나 망신당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꼴 보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완전 최악이라고요. 최악. 아는 척하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박순희 여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 곳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 LFT그룹 본사 건물의 지하에 자리한 거대한 직원 구내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높은 천장과 세련되면서도 실용성을 강조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길게 늘어선 배식대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테이블들은 박 여사가 이전에 운영했던 아담한 골목 식당과는 그 규모부터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위생모를 깊숙이 눌러쓰고 희디인 조리복으로 갈아입으니 낯선 환경에 대한 막연한 긴장감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묘한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직업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고된 일과를 앞둔 걱정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미약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더 크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박순희 씨,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되셨어요. 여긴 처음이시죠? LFT그룹 구내식당이 워낙 크고 시스템도 복잡해서 처음엔 정신없을 수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아니면 여기 다른 동료분들께 물어보세요. 다들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조리팀의 반장이자 이 구내식당의 터줏대감인 김민자 씨가 넉살 좋은 미소와 함께 구수한 사투리로 박 여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푸근한 인상과 말투는 박 여사의 긴장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새로운 일터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주로 다양한 메뉴의 배식과 산더미처럼 쌓이는 식자재 준비, 그리고 넓디 넓은 식당의 청결 유지를 담당하게 되었답니다. 첫날부터 박 여사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되는 식자재 검수와 다듬기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주방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식당 운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녀의 능숙한 칼질과 재료, 손질 솜씨는 함께 일하는 베테랑 조리사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지요. 양파를 써는 속도나 물을 채 써는 정교함은 젊은 조리사들보다 오히려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LFT그룹의 수많은 직원들이 개미떼처럼 식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다양한 부서에 각기 다른 직급의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젊고 활기찬 신입사원들부터 중후한 멋을 풍기는 부장급 간부들까지 그들의 표정과 대화 속에서 LFT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박 여사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배식대 한편에서 밥과 국을 푸는 일을 맡았습니다. 밀려드는 직원들로 식당 안은 발 디딜 틈 없이 분주했지만 박 여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담기는 음식은 유난히 정갈하고 푸짐해 보였고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혹은 오늘 국 맛이 아주 좋습니다. 와 같은 따뜻한 말을 건네며 직원들의 빈 그릇을 받아낼 때도 작은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기계적으로 음식을 나눠주는 다른 배식 담당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박 여사의 성실함과 야무진 일솜씨,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는 구내식당 동료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박 여사님, 손이 보통 빠른 게 아니야. 웬만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니까. 음식 담는 솜씨도 정갈하고 무엇보다
손님들 대하는 태도가 참 보기 좋아. 괜히 우리까지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오갔고 자연스레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박 여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에 작은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 지연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넉넉히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고된 노동의 피로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새로 나온 특선 메뉴인 얼큰한 육개장을 배식하고 있었지요. 칼칼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이 일품이라 유독 많은 직원이 이 코너에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기계처럼 국자를 놀리며 맛있게 드십시오. 라는 말을 반복하던 그녀의 눈앞에 익숙한 실루엣의 정장 차림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LFT 그룹의 최연소 팀장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딸 지연의 남편 강민준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니, 민준이가 왜 이 시간에 이 코너에? 그는 보통 임원 전용 식당을 이용하거나 부서원들과 함께 좀 더 한적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두 사람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강민준 팀장의 얼굴은 경악과 불쾌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마치 길에서 오물이라도 발견한 듯 혹은 자신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등장해서는 안 될 불청객을 만난 듯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박 여사를 쏘아보았습니다. 박 여사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잠시 국자를 든 손을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을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민준 팀장은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생각들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모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설마 저런 식당 아줌마들하고 같이 일하는 건가? 미쳤군, 진짜. 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경멸적인 혼잣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자신과 장모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온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거의 식판을 내팽개치듯 박 여사 앞에 밀어놓고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함께 온 동료들에게 먼저 간다. 라는 퉁명스러운 말만 던지고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당혹감을 넘어선 짜증과 혐오감마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다음 사람에게 배식을 이어갔지만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고 방금 전 사위의 그 싸늘하고 견멸에 찬 눈빛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혀들었습니다. 나를 보고 저렇게까지 질색할 일인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저 아이에게는 그렇게나 수치스러운 일인 건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휴게실 구석에서 잠시 숨을 돌리며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던 박 여사의 낡은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액정 화면에 뜬 발신자는 강서방으로 저장된 사위 강민준 팀장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불길한 예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상당히 불쾌하고 제 이미지에도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앞으로 회사에선 절대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저 아는 척해서 제 앞길 가로막는 일 없도록 하세요. 괜히 불미스러운 일 만들지 마시고 알아서 조용히 처신하시란 말입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제 앞길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행동은 용납 못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일말의 존중이나 기본적인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이고도 포악한 명령과 경멸,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싸늘한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눈앞에 나타나는 일 없도록 하시고 알아서 조용히 처신하시란 말입니다. 이 정도 말했으면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와 같은 표현들은 차마 장모에게 보내는 글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오만하고 무례했으며 마치 벌레를 대하듯 혐오감마저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몇 번이고 그 모욕적인 문자들을 곱씹어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손끝이 분노로 파르르 떨려왔고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사위의 말 속에는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배려나 염려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사회적 체면과 LFT 그룹에서의 빛나는 성공 가도에 티끌만한 흠집이라도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손물근성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선 깊은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인격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너무 세게 움켜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이 나이에 이 고되고 힘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데 정작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의지해야 할 사위로부터 길가후 돌멩이 취급, 아니 당장 치워버려야 할 오물이나 눈앞에서 사라져야 할 장애물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격한 감정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가 싶더니 이내 분노로 이글거리는 단단한 결의로 변해갔습니다. 퇴근 후 박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딸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귀여운 손주들이 할머니다 하며 와르르 달려나와 할머니 품에 안겼지만 박 여사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의 응어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든 후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지연에게 낮에 있었던 일과 강 팀장의 문자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지연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남편의 행동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민준 씨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내가 나중에 꼭 얘기할게. 이건 정말 아니야. 지연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LFT 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내에서 남편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는지, 그리고 그가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와 평판을 얼마나 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공 뒤에는 분명 그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장모가 같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그의 앞길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에게 그런 모멸감을 줄 권리는 결코 없었습니다. 지연은 엄마의 상처받은 마음과 남편의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동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뭐가 미안해. 강서방도 뭐 나름대로 아주 많이 놀라고 당황했겠지. 박 여사는 애써 딸을 다독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내 앞길에 문제 생기는 거 원치 않는다고? 그럼 내 인생은, 내 자존심은 뭐가 되는 건가?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박 여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이 부당하고 모욕적인 대우를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LFT 그룹 구내식당에서의 첫 주가 그렇게 폭풍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충돌을 예고하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순희 여사는 LFT 그룹 구내식당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위 강민준 팀장은 박 여사가 배식하는 코너는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의도적으로 멀리 돌아갔고, 혹여복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라도 마주칠 것 같으면 스마트폰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돌리거나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며 지나쳐버렸습니다. 그 냉담하고 오만한 무시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박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느 날 강 팀장의 바로 옆자리 동료가 식판을 들고 이동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발을 헛디뎌 뜨거운 국그릇을 몽땅 쏟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반사적으로 박 여사가 그 직원의 팔을 강하게 잡아채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았지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바닥이 미끄러우니 조심하셔야죠. 박 여사의 걱정 어린 말에 그 직원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던 강 팀장은 싸늘한 눈빛으로 박 여사를 쏘아보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아줌마, 누가 함부로 우리 회사 일에 끼어들래?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오지랖도 넓으시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박 여사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았던 동료 직원마저 얼굴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위의 그 차가운 눈빛과 아줌마라는 호칭은 당신은 이곳 LFT 그룹의 격에 맞지 않는 그저 식당에서 일하는 미천한 사람일 뿐이라고 낙인 찍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겪는 이런 노골적인 무시와 모멸감 속에서 박 여사의 분노와 서름은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와 강 팀장 사이에 흐르는 살얼음판 같은 기류는 LFT 그룹 구내식당 동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특히나 강 팀장이 LFT 그룹 내에서도 젊은 나이에 파격적인 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는 인물로 사내에서는 선망과 시기를 동시에 받는 유명인이었기에 그의 아나무인 격인 행동 하나하나는 더욱 구설에 오르기 쉬웠습니다. 박 여사님, 저기 저 싸가지 아니 강민준 팀장이랑 혹시 무슨 원수라도 졌어요? 유독 박 여사님한테만 저렇게 개차반으로 구는 것 같아서요. 성격이 화끈하고 직설적인 동료 한 명이 점심시간 후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박 여사에게 참다 못해 대놓고 물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저 글쎄요. 워낙 높으신 분이라 저 같은 사람이랑 엮일 일이 있겠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보죠. 라며 애써 희미하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슬픔이 감도는 눈빛은 의욕을 더욱 키울 뿐이었지요. 몇몇 동료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면전에 대고 저렇게까지 무시하는 건 인간 말종 아니냐? 무슨 기막힌 사연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저 강 팀장, 평소에도 아랫사람들한테 갑질 심하기로 유명하잖아. 라며 강 팀장의 인성에 대해 격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다행히 박 여사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알아본 동료들은 그녀의 든든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조리팀의 김민자 반장은 박 여사의 축 처진 어깨를 다독이며 신경 쓰지 말아요. 박 여사. 원래 제대로 된 인격도 못 갖춘 것들이 완장차면 더 저러는 법이야.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런 동료들의 작지만 따뜻한 연대감 속에서 박 여사는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낼 용기를 조금씩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스스로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언젠가는 반드시 모욕을 되갚아 주리라고 칼을 갈았습니다. 사건은 LFT 그룹의 매우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이 본사를 방문하여 그룹의 미래가 걸린 계약을 논의하던 역사적인 날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점심 식사 메뉴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한정식 코스로 준비되었고, 그룹의 사활이 걸린 이 계약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중책을 맡은 강민준 팀장은 그 바이어들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며 구내식당으로 정중히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박 여사는 가장 눈에 잘 띄는 메인 배식대에서 정갈하게 차려입고 해외 손님 맞이 특별 배식 담당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박 여사를 발견하자마자 안색이 시퍼렇게 질리다 못해 거의 졸도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 티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오히려 더욱 세련되고 유능한 팀장의 가면을 쓰며 배식대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에게 유창한 외국어로 메뉴를 설명하는 척하며 박 여사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서서는 주변 사람들은 거의 들을 수 없을 만큼 낮은 목소리, 그러나 뱀처럼 차갑고 도끼 서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 진짜 장모님 때문에 내가 돌아버리겠네. 제발 좀 여기서 당장 사라져주면 안 돼요? 나 망신당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꼴 보고 싶어서 지금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완전 최악이라고요, 최악. 그 말이 박 여사의 귓가에서 펑 터졌습니다. 순간 과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단칸방에서 어린 지연의 작은 손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소리 죽여 울었던 처절했던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척같이 일하며 딸 하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게 키우려 했던 피눈물 나는 수많은 날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숭고했던 세월의 무게와 자신의 삶에 대한 치열했던 자부심이 최악이라는 단 하나의 단어 앞에 더럽혀지고 무참히 짓밟히는 듯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의 두 눈에 시뻘건 불꽃이 이글거리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단 한순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이라는 댐이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만 것입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국자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곧 LFT 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습니다. 강민준 팀장의 모욕적이고 싸가지 없는 속삭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순희 여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지다 못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고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온화함이나 슬픔 대신 차갑고도 용광로처럼 뜨거운 결연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란스러움, 바이어들의 호기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 동료 직원들의 숨막히는 웅성거림 따위는 이제 그녀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최악의 존재이자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취급한 파렴치한 사위, 강민준 팀장만이 그녀의 시야에 경멸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는 국자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위의 막말에 치욕과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의로운 심판을 앞둔 판사처럼 그녀는 침착하고도 단호하게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펴졌고 그 어떤 위압감이나 사회적 시선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온몸에서 활화산처럼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박 여사는 온몸의 세포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모든 것을 삼키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마침내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이 강하고 단호했으며 평소보다 한 톤 높았지만 이상하리만치 냉정하고도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시끄럽고 혼란스럽던 구내식당의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우고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강력한 흡인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팀장. 박 여사가 사위의 이름을 우렁차게 부르자 강 팀장의 넓은 어깨가 종이처럼 파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대한 위험을 감지한 짐승처럼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바로 자네 장모일세. 그야말로 LFT 그룹 구내식당 한복판에 핵폭탄이 떨어진 듯한 선언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박 여사와 강 팀장에게로 레이저처럼 쏠렸습니다. 강 팀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핏기 하나 없는 밀랍 인형처럼 변해갔고 그와 함께 있던 해외 바이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통역사에게 다급하게 상황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LFT 그룹의 다른 직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거나 숨을 죽인 채 다음 상황을 공포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기다렸습니다. 몇몇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이 기막힌 상황을 즐기며 통쾌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추상 같은 기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사위 강민준을 아래에서 위로 똑바로 올려다보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방금 그 잘라빠진 주둥아리로 최악이니 사라져 달라느니 짓거려댄 사람이 바로 자네, 아내, 내 금쪽 같은 딸 지연이를 죽을 고생 다 해가며 낳고 길러준 이 어미란 말일세.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기 싫어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새끼 손주들 맛있는 과자 하나라도 더 사 먹이려고 이 나이에 남들 다 꺼리는 식당 허드렛일 하는 게 그게 자네한테는 그렇게나 치가 떨리고 쪽팔려서 없어져야 할 만큼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박 여사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졌고 그 안에는 평생을 억눌러왔던 서러움과 배신감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짓밟힌 존엄성에 대한 처절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갈은 단순한 고함이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온 한 여성의 피 맺힌 절규였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도리조차 저버린 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출세만을 좇는 비뚤어진 가치관에 대한 통렬하고도 준엄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박 여사의 말이 천둥처럼 구내식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현장은 순간 물이라도 끼얹은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경악과 탄식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인 웅성거림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떤 중년의 직원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저런 후레자식을 봤나 하며 혀를 끌끌 찼고 젊은 여직원 몇몇은 입을 가린 채 공포와 충격이 뒤섞인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직원들은 박 여사의 용기와 기계에 감탄하며 자신도 모르게 작게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강민준 팀장은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르다 못해
거의 터질 지경이 된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파르르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하게 관리되고 포장되었던 LFT그룹 최연소 엘리트 팀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미지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통역을 통해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어렴풋이 파악하고는 당혹스러움과 황당함, 가리고 약간의 흥미가 뒤섞인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LFT그룹의 임원 중 한 명은 이마에 땀을 뻘뻘 흘리며 급히 다가와 강 팀장의 어깨를 세게 움켜쥐며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요 터져버린 폭탄이었습니다. 강 팀장, 일단 진정하고 여긴 지금 중요한 자리야, 알지? 그의 다급한 말은 박 여사의 여전히 이글거리는 분노의 눈빛과 식당 안을 가득 메운 싸늘한 공기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 LFT그룹 구내식당 장모님 정의 구현 사건은 LFT그룹 역사상 전무후무할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스캔들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건의 전말은 메신저와 익명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 빛의 속도로 회사 전체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충격. LFT그룹 최연소 강 팀장, 장모에게 구내식당에서 공개 망신 및 인성 탈로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과 함께 온갖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박 여사의 통쾌하고도 정의로운 한방은 그렇게 LFT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며 거만하고 이기적이었던 한 젊은 엘리트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장모 망신 사건 혹은 구내식당 정의 구현 사건으로 불리게 된 그날의 소동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거세고 파괴적인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강민준 팀장은 하루아침에 LFT그룹 전체의 웃음거리이자 공공의 적 그리고 가십의 핵심 주인공으로 전락했습니다. 평소 그의 눈부신 출세가도를 배아파하며 시기하거나 그의 재수없고 권위적인 태도, 아랫사람들을 하대하는 싸가지 없는 행동을 아니 꼽게 여겼던 수많은 동료는 이제 대놓고 그를 조롱하거나 뒤에서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면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는 들으라는 듯이 혀를 차거나 수군거렸습니다. 심지어 회사 익명 게시판에는 그의 과거 만행들을 폭로하는 글들이 경쟁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어? 강 팀장 완전 제대로 공개 처형 당했잖아. 꼴 좋다. 그러게 평소에 인성관리 좀 잘하지 그랬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하늘이 무섭지 않나 봐. 그가 야심차게 주도하던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 회의에서도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원들은 그의 지시에 마지못해 따르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불신과 경멸이 가득했고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배짱 있는 팀원들은 은근슬쩍 그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한 가시돋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직속 상사인인 본부장 역시 강 팀장을 따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자네 개인적인 문제, 그것도 아주 불미스러운 문제로 회사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흐려놓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네. LFT그룹의 이미지가 자네 때문에 얼마나 실추됐는지 알기나 해. 당분간 모든 대외 업무에서 손 떼고 근신하게.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부도 각오해야 할 거야. 라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한때 LFT 그룹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 별이었던 강민준 팀장의 오만했던 위상과 탄탄대로일 것 같았던 커리어는 그렇게 속절없이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끔찍한 고역으로 느껴질 만큼 동료들의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그를 끊임없이 난도질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선 박순희 여사를 향한 LFT 그룹 직원들의 시선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많은 직원, 특히 평소 강 팀장의 아나무인격 행동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았거나 그의 위선적인 모습을 알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젊은 세대와 여성 직원들 사이에서는 박 여사의 용기 있는 행동에 열렬한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그녀를 사이다 장모님, 구내식당의 정의의 여신, LFT의 숨은 해결사 등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속이 다 후련했어. 할 말은 저렇게 시원하게 하고 살아야지.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 날 뻔했네. 여사님 진짜 멋지십니다. 라며 그녀를 영웅시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박 여사를 마주친 직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대했고, 여사님, 오늘 정말 최고로 멋지셨어요. 저희가 다 응원합니다. 오늘 반찬은 유난히 더 맛있네요. 여사님 기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라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배식하는 코너에는 유독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LFT 그룹의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고위직들이나 강 팀장과 같은 라인을 타며 그의 성공에 떡고물을 기대했던 사람들, 혹은 사내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위가 잘못했기로써니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건 너무 심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해야지. 저게 회사 전체에 무슨 꼴싸 나온 망신이야. LFT 그룹 이미지만 나빠졌네. 라며 박 여사의 행동을 공공연히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박 여사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했으며 결국 사위의 앞길을 막고 회사에 누를 끼쳤다고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내식당 동료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박 여사의 편에 굳건히 섰습니다. 김민자 반장을 비롯한 동료들은 누가 뭐래도 박 여사님은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놈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식당의 자랑이자 LFT의 양심이야. 라며 외부의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그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모든 피바람과 혼란의 중심에는 박 여사의 하나뿐인 딸이자 강 팀장의 아내인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평생 겪었을 모멸감과 참을 수 없었던 분노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만 동시에 남편이 LFT 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내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며 겪게 될 처절한 어려움과 사회적 매장,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과 아이들이 받게 될 상처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만신창이가 되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그날의 일에 대해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주는 일말의 반성이나 죄책감은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전부 다 망쳤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제 당신은 대체 누구 편이야? 라며 악을 쓰고 물건을 집어 던지며 지연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백한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장모와 아내에게 돌리며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이기적이고 강압적이며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태도에 깊은 절망과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친정 엄마를 찾아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그만하면 안 될까? 민준 씨도 물론 잘못했지만 저 사람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나도 우리 애들도 너무 무섭고 힘들어. 하지만 박 여사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도 단호하고도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건 단순히 나와 내 서방 둘만의 감정 싸움이 아니야.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에 대한 대가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혼란스럽겠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엄마 마음을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옳은 일인지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게다. 엄마를 믿고 조금만 더 견뎌다오. 엄마의 확고부동한 태도에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엄마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상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결혼 전 강민준이 언뜻언뜻 보였던 타인에 대한 무시나 냉담함, 그리고 성공에 대한 비뚤어진 집착 같은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LFT그룹 구내식당에서의 끔찍한 사건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파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지연의 마음은 더욱 공포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냉각되었고 한때는 행복했던 그들의 집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절망만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박순희 여사가 LFT그룹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상의 가슴 아픈 절박한 사연과 요리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동료들과 조금씩 마음을 터놓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게 되면서 박 여사는 과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이야기를 눈시울을 붉히며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박 여사는 타고난 손맛과 부지런함으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던 작은 한식당 순인의 밥집을 운영하며 꽤 성공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그녀의 식당은 언제나 신선한 제철 재료로 만든 정성과 온기가 넘치는 음식으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순인의 밥 한 그릇이면 없던 기운도 솟는다는 칭찬이 자자했지요. 하지만 그 소박했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박하고 귀가 얇았던 남편이 지인의 달콤한 말만 믿고 평생 모은 돈과 식당까지 담보로 잡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기를 당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 충격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중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고 만 것입니다. 단란했던 식당은 헐값에 남의 손에 넘어가고 살던 집까지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린 딸 지연의 여린 손을 잡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박 여사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부잣집 식모살이부터 시작해서 시끄러운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팔고 먼지 나는 건설 현장 식당에서 인부들의 밥을 짓는 일까지 여자 혼자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뼈저리고 처절했던 경험은 그녀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동시에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쉽게 굴하지 않는 강인한 생활력과 불굴의 의지를 그녀의 온몸에 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후 박 여사는 홀로 어린 지연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오로지 딸의 행복만을 바라보며 억척같이 살아왔습니다. LFT그룹 구내식당에서 수십 년 만에 다시 하얀 위생모와 앞치마를 두르게 되었을 때 그녀는 단순히 푼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식지 않은 요리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자부심, 그리고 누구에게도 패끼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굳건한 의지가 용솟음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손으로 정성껏 만든 따뜻한 밥 한 끼가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좋게요. 박 여사의 담담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고백에 구내식당 동료들은 모두 숙연해졌고 그녀의 강인한 삶과 따뜻한 마음에 더욱 깊은 존경심과 유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내식당 장모님 정의 구현 사건은 LFT 그룹 내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룹의 최고위층 임원들의 귀에까지 소상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과 냉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단력으로 LFT 그룹 직원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던 윤진섭 산무도 있었습니다. 윤 상무는 LFT 그룹 창업주의 먼 친척벌이었지만 세간에 곱지 않은 낙하산이라는 편견을 오직 자신의 뛰어난 실력과 성과로 정면 돌파하며 현재의 자리에까지 오른 그야말로 자수성가형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전대미 문의 소동의 전말과 그 배경에 대해 자세히 전해 듣고는 이례적으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윤 상무는 그날 이후 점심시간마다 일부러 구내식당을 찾아 박 여사가 일하는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의 흐트러짐 없이 정갈한 음식 솜씨와 아무리 힘들고 굳은 일이라도 묵묵히 해내는 성실함, 그리고 배식받는 모든 직원에게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에서 깊은 감명과 함께 인간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특히 박 여사가 과거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그녀의 비범함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윤 상무 자신도 젊은 시절 홀어머니께서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자신을 힘들게 뒷바라지했던 애틋한 기억이 있었기에 박 여사의 기구한 처지와 그럼에도 잃지 않는 당당함에 남다른 연민과 깊은 동질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윤 상무는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길에 일부러 박 여사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내주신 저 된장찌개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님이 끓여주시던 그 깊은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 잠시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치 못한 LFT 그룹 최고위 임원의 따뜻한 칭찬과 개인적인 이야기에 박 여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정중히 전했습니다. 윤 상무는 온화하고 격려가 담긴 미소와 함께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자부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여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LFT 그룹의 미래가 아직 밝은 것 같습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라는 의미심장한 격려의 말을 박 여사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남기고 떠났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의 대화였지만 윤 상무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은 박 여사에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듯한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한편 LFT 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에서 하루아침에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추락한 강민준 팀장은 매일매일을 살얼음판 위에서 보내는 듯한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싸늘한 냉대와 상사의 가차없는 질책, 그리고
언제 자신에게 내려질지 모르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와 해고 통보에 대한 끔찍한 불안감은 그를 거의 미치기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아주 가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을 때면 뒤늦게 자신의 어리석었던 행동을 후회하기도 했지만 뼛속까지 깊이 새겨진 오만함과 특권의식 그리고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리는 이기적인 성격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 모든 불행과 자신의 처참한 몰락의 원인이 장모 박순희 여사의 경솔하고 이기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끝내고 그녀를 LFT그룹 구내식당에서 완전히 내쫓아 자신의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더욱 치졸하고 비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는 우선 자신의 충실한 수종 노릇을 하던 몇몇 부하 직원을 사주하여 구내식당의 위생 상태나 음식의 질에 대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헛소문을 익명 게시판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퍼뜨리려 했습니다. 요즘 LFT 구내식당 음식에서 자꾸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나온다더라. 식자재 관리가 완전 엉망이라던데 식중독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냐? 와 같은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거짓 정보들을 조직적으로 흘리며 박 여사를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그녀의 평판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평소 철두철미한 청결함과 음식에 대한 한결같은 진심 그리고 그녀를 지지하는 수많은 직원의 자발적인 반박으로 인해 그의 첫 번째 시도는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강민주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LFT그룹 구내식당 운영을 총괄 담당하는 하청업체의 부패한 고위 관리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익명의 투서를 빌미로 박 여사를 부당하게 해고시키려 하거나 심지어 박 여사가 멀쩡한 식자재를 몰래 빼돌려 외부 식당에 팔아넘긴다는 파렴치한 누명을 씌워 LFT그룹에서 영원히 매장시킬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명예와 평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짓이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를 기세였습니다. 아직 진정한 참회와 반성에 이르지 못한 강민준의 뒤틀린 욕망과 파괴적인 분노는 LFT그룹 구내식당에 또다시 검고 추악한 갈등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사악한 움직임은 곧 순박하지만 강인한 박 여사에게 LFT그룹 입사 이래 가장 혹독하고 위험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민준의 지시를 받은 LFT그룹 내 그의 수하들은 마치 사냥감을 몰듯 박순희 여사를 구내식당에서 축출하기 위한 전방위적이고도 악랄한 음해 공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치졸함을 넘어 거의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점심시간 수많은 직원이 몰려들어 가장 정신없는 피크타임에 그들 중 하나는 일부러 박 여사가 담당하는 국 배식대 앞에서 식판을 뒤엎을 듯 쾅 내려놓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줌마, 지금 장난해? 이 국에서 이런 게 나왔잖아. 이게 머리카락이야, 벌레야? 아, 더러워서 진짜. 회사 수준하고는 당장 책임자 불러.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흔들어 보였지만 자세히 보기도 전에 이미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침착하게 손님 진정하시고 그 이물질을 자세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주방에서는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소란을 피우며 박 여사를 무능하고 불결한 조리원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보다 못한 김민자 반장이 획 나서며 그 직원의 손목을 잡아챘습니다. 어디 보자, 그게 뭔지.
당신 지금 일부러 쇼하는 거 아니야? 우리 방 여사님 결벽증 있는 사람이야. 당신 머리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 그녀의 기세에 눌린 직원은 당황하며 슬그머니 손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많은 직원이 그 광경을 목격한 후였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박 여사가 퇴근한 후 누군가 식당 주방에 몰래 들어가 신선한 식자재 사이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썩은 채소를 끼워 넣어두는 비열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자재를 검수하던 박 여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용했다면 대형 위생사고로 이어져 그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박 여사는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식자재를 살폈고 동료 중 한 명이 밤늦게까지 주방에 남아있던 강민준의 신복 직원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이어 터지는 의도적인 사건들로 인해 박 여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렸지만 오히려 더욱 강인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동료들의 굳건한 믿음과 지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익명의 제보나 조언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윤진섭 산모의 보이지 않는 지원은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윤 상무는 박 여사에게 개인적으로 여사님, 지금 여사님을 흔들려는 검은 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보내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추악한 공작의 배후에 자신의 남편 강민준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지연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썩을 대로 썩어버린 결혼 생활을 단 하루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곧장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지연은 그동안 남편 강민준이 자신과 친정어머니 박 여사에게 저질렀던 온갖 파렴치하고 인간 이하의 만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눈물로 폭로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송구스럽지만 저는 민준 씨와 더는 부부의 연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장모한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아내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비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영혼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 지옥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성공만을 자랑스러워하며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으려던 시부모도 지연이 내민 증거들과 그녀의 처절한 절규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네 자네와 사부인께 무슨 면목으로 라며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지만 이미 지연의 마음은 차갑게 돌아선 후였습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내밀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 여사를 음해하려던 강민준의 시도가 예상치 못한 동료들의 방해와 박 여사 자신의 철저함으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이전보다 더욱 극도의 초조함과 편집정적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히스테리는 회사와 가정 양쪽에서 극에 달했고 그는 거의 이성을 잃은 미친 사람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날뛰었습니다. 그러던 중 LFT그룹 구내식당에서 박 여사와 가장 절친한 동료 중 한 명인 이정아 씨가 그야말로 천운처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기적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아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구내식당 근처에서
강민준 팀장이 자신의 충실한 신복 중 한 명인 인사팀 김 과장에게 전화로 박 여사님을 모함하여 구내식당에서 완전히 쫓아낼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강 팀장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김 과장의 과거 약점까지 들춰내어 회사 생활을 끝장내겠다며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정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이 모든 적나라한 통화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생생하게 녹음했습니다. 야, 김 과장.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그 식당 아줌마 아주 독사 같아서 보통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겠어. 뭐, 양심에 찔린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네 승진은 내가 책임진다니까. 하지만 만약 이번 일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 자네가 예전에 저질렀던 그 지저분한 비리들 내가 전부 다 까발려서 LFT에서 영원히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어. 명심해. 알았나? 그 녹음 파일에는 강민준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악랄한 목소리와 함께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음모의 전모와 파렴치한 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그동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모든 진실을 백일하에 밝히고 길고 길었던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흐름을 단숨에 정의로운 방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곧장 박 여사와 윤 상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윤진섭 상무와 박순희 여사의 용감하고 의로운 동료 이정아 씨는 강민준의 추악한 음모와 협박이 생생하게 담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LFT그룹 감사팀과 사법기관에 동시에 제출하며 정식으로 철저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LFT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이자 도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룹 회장의 특별 지시로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된 특별감사팀을 즉각 구성하여 정광석화처럼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LFT그룹 전체를 경악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치 썩은 고구마 줄기를 잡아당기자 줄줄이 딸려 나오듯 강민준 팀장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 그리고 부도덕한 행위들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과거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고 경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교묘하게 가로채고 그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을 일삼았던 수많은 사례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동료들을 음해하고 조직 내에서 교묘하게 고립시켜 결국 퇴사하게 만들었던 비열한 술수들, 심지어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명목으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부정한 금품과 고급 향응을 지속적으로 수수하고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린 정황까지 속속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눈부셨던 최연소 팀장 승진과 화려했던 성공 신화는 사실 온갖 불법과 탈법, 비리와 거짓, 그리고 수많은 동료와 부하 직원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거대한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공개된 것입니다. LFT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회사의 대외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강민준 팀장은 LFT그룹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고 즉각 파면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병적으로 집착했던 사회적 지위와 화려한 명예, 그리고 막대한 부와 권력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LFT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최고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으며 가장 큰 피해자인 박순희 여사에게도 회장 명의의 공식적인 사과문과 함께 충분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박 여사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건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구내식당 운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위생과 품질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에게는 그녀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LFT 그룹 전체를 위해 발휘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직원 복지 및 구내식당 운영 총괄 상임 고문이라는 명예로운 직책을 정중히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회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하면서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료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원으로 남아있고 싶다는 뜻을 겸손하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저는 그저 제 양심에 따라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과분한 관심과 제안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LFT 그룹 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짧지만 진심이 담긴 소감을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그녀의 소신 있고 겸손하며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많은 LFT 그룹 직원들은 물론 이 사건을 지켜본 수많은 국민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동과 뜨거운 존경심을 표하며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박 여사는 그렇게 LFT 그룹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운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강민주는 LFT 그룹에서 쫓겨난 후 한동안 깊은 절망과 자괴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서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우며 방황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고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과 공허한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 차가운 골방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던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오만과 독선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했음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과 죄악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단 한 사람, 박순희 여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다음 날 새벽 떨리는 마음으로 박순희 여사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마 초인종을 누를 용기도 없어 마치 죄인처럼 그녀의 집 대문 앞에 하염없이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가 새벽장을 보러 나오기만을 몇 시간이고 추위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새벽 어스름을 뚫고 모습을 드러낸 박 여사는 대문 앞에 초주검이 된 몰골로 무릎 꿇고 있는 강민준을 발견하고는 잠시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강민준은 박 여사와 눈이 마주치자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뜨거운 참회의 눈물을 아스팔트 바닥 위로 뚝뚝 쏟아내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정말 천번 만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으며 장모님과 지연이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 못난 놈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평생 장모님과 지연이에게 진심으로 속죄하며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그의 처절하고 진심 어린 그러나 여전히 어딘가 가식과 자기 연민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한 사죄에 박 여사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얼어붙은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고는 일어나게 날도 추운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겐가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용서도 그렇다고 냉정한 외면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락 같은 가능성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은 남편의 처절한 몰락과 뒤늦은 참회의 몸짓을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사무치는 분노, 그리고 한때나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가여움이 파도처럼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저 눈물 어린 사과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아니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교활한 연기일까? 끊임없이 의심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아있는 송장처럼 변해가는 남편의 피폐한 모습과 사랑하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가정의 불화를 느끼며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어두워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녀의 단호했던 마음도 조금씩 약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남편에게 갱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아주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엄중한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이 정말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약속한다면 나도 당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 당신의 그 싸가지 없고 오만한 말투부터 완전히 뜯어고치세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존댓말을 쓰고 늘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둘째, 우리 엄마에게 평생 진심으로 사죄하고 말로만 하는 효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효도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는 LFT 그룹 같은 대기업의 번지르르한 허울이나 헛된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두 발로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소박하게 살아갈 각오를 하세요. 만약 이 약속들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사이에 두 번 다시 용서나 기회는 없을 거예요. 명심하세요. 강민주는 지연의 모든 조건을 피눈물로 받아들이며 잃어버린 모든 신뢰를 회복하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처절하고도 고독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더디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LFT 그룹 구내식당의 숨은 영웅이자 살아있는 양심으로 불리며 LFT 그룹 직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구내식당에서 그녀를 마주치면 마치 자신의 친정어머니나 자애로운 큰 이모를 만난 것처럼 진심으로 반가워했고 그녀가 정성껏 만들어주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고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위로받고 새로운 희망과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박 여사는 가끔 주말이면 여전히 어색하고 죄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집을 찾아와 서툰 솜씨로 집안일을 돕거나 말없이 그녀의 곁을 맴돌며 눈치를 살피는 전 사위 강민준의 힘겨운 변화의 노력을 그저 묵묵히 그러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직 그에 대한 완전한 용서나 신뢰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아주 작고 희미한 가능성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값진 일상의 온기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의 상처 입은 삶에 다시금 스며들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자네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언젠가는 지연이도 그리고 나도 자네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날이 올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자네 하기에 달렸어.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느 눈부시게 화창한 봄날 오후 LFT그룹 본사 구내식당에 아주 특별하고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그는 바로 LFT그룹을 창업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살아있는 전설이자 현 LFT그룹 명예회장인 이진수 회장이었습니다. 이미 80을 훌쩍 넘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형한 눈빛과 정정한 기품을 잃지 않은 이 회장은 최근 LFT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른바 구내식당 정의 구현 사건의 전말과 그 사건의 중심에 서서 불의에 맞서 싸웠던 용감한 여성 박순희 여사에 대한 소문을 자신의 최측근으로부터 소상히 전해 듣고는 깊은 감명과 함께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어 최소한의 수행원 몇 명만 대동한 채 아주 조용히 그리고 비밀리에 LFT그룹 구내식당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일부러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을 택했고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줄을 서서 박 여사가 정성껏 담아준 소박하지만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오늘의 백반을 남김없이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는 식사를 하는 내내 박 여사의 음식 솜씨와 뛰어난 위생관념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그녀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칭찬, 무엇보다 그녀의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강직하고 따뜻한 인품과 삶의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진수 회장은 일부러 박 여사에게 다가가 그녀의 거칠어진 두 손을 따뜻하게 잡고 그녀의 노고와 용기를 진심으로 치하하며 여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LFT그룹의 미래가 아직 어둡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LFT그룹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는 존경과 격려가 담긴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는 LFT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거목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그의 진심 어린 격려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여사는 LFT그룹 회장 비서실로부터 정식으로 명예회장실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다소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을 찾은 박 여사에게 이진수 회장은 아주 뜻밖의 그러나 그녀의 인생을 또 한 번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중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LFT그룹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룹의 핵심적인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새롭게 야심차게 추진하는 취약계층 여성 가장 자립 지원을 위한 요리기술 교육 및 소자본 식당,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이자 수석 멘토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요리기술을 통해 당당한 경제적 자립과 새로운 삶을 꿈꾸는 저소득층 및 한부모 가정의 여성 가장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요리 교육과 경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의 개성과 꿈을 담은 작지만 강한 소규모 식당을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해주는 LFT 그룹의 야심찬 사회 환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진수 회장은 박 여사의 파란만장하고도 불굴의 의지가 담긴 삶의 경험과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뛰어난 요리 실력, 그리고 사람을 보듬고 이끄는 따뜻한 리더십이야말로 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자선이라고 굳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는 박 여사의 지혜와 열정, 그리고 진심이 더 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뜨거운 용기를 주고 그들의 척박한 삶에 풍요롭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깊은 신뢰와 기대를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LFT 그룹 회장의 너무나도 갑작스럽고도 파격적인 제안에 처음에는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 같은 평범하고 배운 것 없는 식당 아줌마가 어떻게 감히 그런 크고 중요하며 책임감 막중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작은 재능과 보잘것없는 경험이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누군가의 어둡고 절박한 삶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겁고도 벅찬 무언가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들, 특히 누구보다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는 딸 지연과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구내식당 동료들의 열정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 박 여사는 며칠 밤낮의 깊은 고민 끝에 LFT 그룹의 제안을 겸허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수락하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LFT 그룹 구내식당 일과 병행하며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찬 일에 헌신하는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박순희 여사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여정에 또 다른 눈부시고도 가슴 벅찬 새로운 장이 장엄하게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강민주는 LFT 그룹에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해고된 후 한동안 사회와 단절된 채 깊은 절망과 무력감 속에서 어두운 나날을 보냈지만 아내 지연의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적인 격려, 그리고 장모 박순희 여사의 말없이 지켜봐주는 따뜻한 용서와 기다림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과거의 자신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LFT 그룹의 허울 좋은 명예와 인맥, 그리고 화려했던 경력을 모두 깨끗이 내려놓고 아주 작은 사회적 기업의 평범한 직원으로 입사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얼음장처럼 차갑고 오만하며 독선적이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겸손하고 따뜻하며 성숙한 사회인으로 아주 느리지만 꾸준히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고 모든 관계에서 진심과 정성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과거의 싸늘하고 비아냥거리는 싸가지 없는 억양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상대방을 배려하는 부드럽고 정중한 존댓말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장모님 댁을 찾아뵙고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솜씨로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거나 함께 장을 보며 소박하지만 정겨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사랑과 정성으로 차려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뒤늦게나마 가슴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LFT그룹 구내식당에 아주 가끔 들러 예전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던 동료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식사하며 박 여사에게 수줍고도 존경심 가득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차갑고 이기적이었던 LFT그룹의 악명 높은 강 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낮아진 어깨와 깊어진 눈빛에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겸허하고도 뜨거운 의지가 선명하게 엿보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그의 변화를 말없이 지켜보며 언젠가는 그를 온전히 용서하고 다시 따뜻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순희 여사는 LFT그룹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취약계층 여성 가장 자립 지원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이자 따뜻한 멘토로서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하면서도 강단 있는 카리스마와 평생을 통해 체득한 실질적이고도 창의적인 요리 노하우, 그리고 인생의 깊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하고도 감동적인 조언은 절망의 나락에서 허덕이던 수많은 여성 가장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지도와 헌신적인 지원을 통해 탄생한 작지만 개성 넘치고 경쟁력 있는 식당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둘씩 성공적으로 문을 열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며 새로운 인생을 찾은 여성들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환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작은 노력과 아낌없는 정성이 누군가의 절박했던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따뜻한 온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사실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보람과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LFT그룹 구내식당의 평범한 조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의 꽁꽁 얼어붙었던 삶에 희망의 불을 지피고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영혼까지 위로하는 진정한 우리 시대의 인생 셰프이자 살아있는 등불로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LFT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덧 몇 해의 시간이 바람처럼 흘렀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 부서지던 5월의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박순희 여사의 아담한 시골집 마당, 그녀가 손수 가꾼 푸성기들이 탐스럽게 자라난 텃밭 옆 평상 위에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저녁 밥상이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텃밭에서 직접 딴 싱싱한 상추와 풋고추, 앙증맞은 방울토마토가 소쿠리에 담겨 있었고, 마당 한켠 앵두나무에서 막 따온 빨간 앵두는 작은 종지에 수북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맛있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냄새 정말 끝내준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표 호박 된장찌개 맞지? 어느새 훌쩍 자란 손녀딸이 할머니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박 여사는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손녀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해놨지. 어서 가서 손 씻고 오너라. 하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마루에 걸터 앉아 그런 엄마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제법 중년의 티가 나는 강민준이 앉아 조금은 서툰 솜씨로 텃밭에서 따온 깻잎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 LFT그룹 최연소 팀장 시절의 날카롭고 오만한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한결 부드러워진 눈매, 그리고 잔잔한 미소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명품 양복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깻잎 이렇게 다듬으면 되는 거예요? 장모님께 혼날까봐 조심스럽네. 강민준이 멋쩍은 듯 웃으며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손에서 깻잎을 받아들며 그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 사위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뚝배기를 평상 위에 올려놓자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밥상머리에 둘러앉았습니다.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들, 그리고 마당에서 직접 구운 삼겹살까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습니다. 자, 다들 시장할 텐데 어서들 먹자꾸나. 박 여사의 말에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은 경쟁하듯 삼겹살을 상추에 싸먹었고 지연은 남편과 엄마에게 번갈아 쌈을 싸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강민주는 장모님이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한술 뜨고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장모님, 이 된장찌개 맛은 정말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릴 적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가식이나 아부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말없이 그의 밥그릇 위에 잘 익은 삼겹살 한 점을 올려주며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풀벌레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교향곡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주름진 얼굴 위로 석양의 마지막 햇살이 부드럽게 부서지며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슬픔 대신 따뜻한 사랑과 충만한 행복, 그리고 깊은 감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